계곡을 따라 흐른 물이 사람의 곁으로 오는 여정이다. 물줄기는 모래와 흙을 몰고 흘러와 강 곳곳에 작은 육지를 만든다. 그것은 수변 습지. 풀잎 하나에도 온갖 생명이 살아가는 또 하나의 터전이다. 강과 육지의 완충지대로 독특한 생태계를 만드는 수변 습지. 그 수변 습지가 사라지고 있다. 강의 개발이 불러온 습지 파괴. 수변 습지의 위기는 강과 생태계의 위기다. 금강 상류에 위치한 천내습지. 폭 300여 미터, 길이 1.2km에 이르는 자연습지로 무성한 수초와 버드나무 군락 사이 크고 작은 웅덩이가 있어 수변 습지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다. 자갈밭에선 젠걸음이 분주하다. 흰목 물대새다. 녀석은 자갈밭 한켠에 둥지를 틀어 알을 품고 있다. 약 3주 정도 알을 지켜야 새끼를 볼 수 있다. 풀숲에서는 녹색 콩풍뎅이의 짝짓기가 한창이다. 그런데 불청객이 나타났다. 암컷이 분비한 페로몬 냄새를 맡고 찾아온 또 다른 수컷. 한 발 늦었다. 물잠자리 한 쌍은 사랑의 하트를 만든다. 몸을 둥글게 구부린 암컷. 배끝에 있는 생식공을 수컷의 앞쪽 배마디에 대고 정자를 받아들인다. 교미가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산란을 한다. 수초는 물잠자리의 산란터, 암컷은 수초의 줄기에 수백 개의 알을 붙인다. 수초는 잠자리의 알을 보호해주는 생명의 지지대다. 그러나 물속엔 사냥꾼들이 있다. 물고기에게 알은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고단백 먹이다. 물살이 세게 흐르는 여울에선 멸종 위기의 물고기들이 살아간다. 크고 작은 돌틈은 물고기들의 쉼터이자 사냥터가 된다. 먹고 먹히는 수중 생태계. 그러나 영원한 승자란 없다. 천연기념물 원앙가족은 바위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물을 오가며 먹이를 찾는다. 습지에 풍부한 달팽이와 작은 민물고기가 이들의 먹이다. 습지에 우거진 나무는 원앙에게 은밀한 둥지를 제공해준다. 오래된 나무의 깊은 품에서 또 다른 원앙들이 탄생을 기다리고 있다. 습지 뒤편에 위치한 야산. 여름 철새, 쏙독새가 찾아왔다. 바닥 위에 알을 낳는 쏙독새. 곤충을 잡아먹으며 약 20일 동안 알을 품는다.
제작진은 야간 탐사에 나섰다. 인기척에 놀랐는지 무언가가 급히 이동한다. 원앙 한 무리가 강을 가로지르고 있다. 갈대 속에선 또 다른 무언가가 몸을 숨기고 있다. 밤을 틈타 강가에 풀을 뜯으러 나온 고라니다. 인근 야산에서 생활하는 너구리도 먹잇감을 찾아 습지로 내려왔다. 바위 위에선 수달의 배설물이 발견됐다. 천연기념물 수달은 모래톱과 바위가 있는 물가에서 서식한다. 금강 상류 수변 습지는 풍부한 먹잇감과 다양한 지형을 갖춰 수달의 안식처가 되어왔다. 천내 습지는 산과 강의 생태계를 잇는 야생동물의 보고다. 하지만 금강 주변의 모습이 모두 천내 습지와 같은 것은 아니다. 금강 중상류에 위치한 한 수변공원. 자연 습지가 있던 자리에 흙을 돋워 제방을 쌓고 나무를 식재해서 만든 인공 습지다. 수초가 무성하던 강변은 성인의 키를 훌쩍 넘는 돌 제방으로 가로막혔다. 물속은 어떨까? 강변에 쌓은 돌 제방은 수중까지 이어져 철망으로 단단히 묶여 있다. 돌이 덮은 강바닥엔 수초 한 폭이 남아있지 않다. 무성한 수초가 산란터가 되는 자연 습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지난 몇 년간 한반도의 강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준설공사로 수심과 강폭을 넓히고 보를 세우면서 굽이굽이 흐르던 강은 직강화됐다. 그 과정에서 사라진 것이 수변습지다. 오랜 세월 흙이 쌓이고 풀이 돋아 생긴 다양한 자연습지를 밀어내고 준설한 흙을 강변에 쌓아 공원과 대체 습지를 조성했다. 사대강 전역엔 지난 4년간 이렇게 사라진 습지가 80개소, 면적으로는 1269만 9천 제곱미터에 이른다. 가장 많은 자연 습지가 사라진 낙동강. 습지가 사라진 지역엔 어떤 시설이 들어섰을까? 개진 수변공원. 달성부 아래 자연 습지를 밀어내고 조성한 생태공원이다. 하지만 생태공원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말라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땅이 좀 쩍쩍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은 옛날 그 둔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옛날 둔치가 이 정도 높이였다면 지금은 한 2, 3m 땅을 이렇게 더 씌운 상태거든요. 돋웠다 그러는데 강바닥에 있는 모래를 퍼서 이제 강을 높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식물을 여기 심어봐야 물을 빨아당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거의 사막처럼 식물도 자라지 않고. 둔치의 높이는 약 4m에 이른다.
준설토를 과도하게 쌓아 식물의 뿌리가 물을 빨아들일 수 없다. 새로 식재한 식물들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상태다. 강정 고령보 아래 위치한 한 생태공원. 식재한 나무들에 하나같이 지지대가 설치돼 있다. 주머니만 다른 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물주머니가 나무들은 수액을 맞아가며 연명하고 있다. 물주머니라고 이게 그것도 특허 받았나? 이게 아예 이런 용도로 지금 사람의 손이 닿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태다. 느릅나무 저 잎. 참느릅나무는 그래서 산지 비탈에 널청성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지층을 가지고 있는 퇴적암 지층에 사는 식물인데 거기 사는 놈을 이마튼 걸 오래가 끊어가 올라가면은 예사로운 일 아니죠. 뿌리가 엄청 질기거든요. 그리고 골뱅지가 들고 왔어요. 왔는데가 이게 자기가 사는 고향이 아니고 한 번씩 범람도 해가 물이 이만큼 찰끼고 하천변에 모래와 자갈로 그냥 뒤범벅을 시키는 땅에다가 그냥 푹 얹어놔요. 그거 정신 나간 사람이죠. 다른 식물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이건 뭐예요? 병꽃나무 종류 아니야? 이 병꽃나무 종류는 모두 다가 산에 사는 식물이고 특히 이 병꽃나무는 공기 중에 습도가 잘 유지되는 그런 서식처에 삽니다. 항상 이 하천변은 극단적으로 복살이 강한 곳이니까 항상 건조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분 스트레스, 워터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식물들만 하천변에 모여 삽니다. 그래서 이런 산지성 병꽃나무 종류들은 수분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한 종입니다. 그래서 심어가 살려고 애를 쓴다 그러면 뭐 수시로 진짜 공기는 마르든 말든 물이라도 듬뿍듬뿍 주면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기본적으로 심어놓고 내버려 둔다면은 대부분 이 동네 서식지에서 쫓겨날 식물들입니다. 너무 하면 힘들 겁니다. 이미 큰 거는 죽었네요. 이런 거 죽은 거죠. 죽고 밑에 뿌리 남은 것에서 싹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이거 다 죽었죠. 이거. 몸이 죽어요. 지금 이 상태도 이 환경이 너무나 건조합니다. 이런 곳에 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쉬땅나무라는 종류인데 이 쉬땅나무 종류는 우리나라의 추운 지방에 사는 관목입니다. 그래서 대구처럼 이렇게 따뜻한 지역이나 남부 지방에 태양이 이렇게 자결하듯이 내리 쪼이는 곳에는 아무리 도와줘도 살기 어려운 그런 식물입니다. 기후와 환경은 물론 강변이라는 공간적 특수성조차 고려하지 않은 식재였다.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 없이는 자생도 치유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심어나는 모든 생태공원과 수변공원은 향후 10년, 20년, 30년 후에 밑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사바나 같은 공원이고 저기는 물 있는 호수고 이게 어디 강입니까? 낙동강 최대의 철새 도래지였던 구미 해평습지. 새들이 쉬어가던 크고 넓은 모래톱을 걷어내고 둔치에 쌓아 대체 습지를 조성하고 있다. 녹색 사막이라고 그러거든요. 뭐냐면 큰 나무 있고 그 밑에 아주 단순한 그 개망추라든지 건조한 토양에서 자라는 그런 식물. 이게 녹색 사막인 거죠. 원래 습지는 물이 머금고 있어서 그 수생에 사는, 그러니까 물을 좋아하는 다양한 식물들이 거기에 살고 있고 그 서식지 안에 이제 또 다양한 곤충이라든지 상위 포식자들이 사는 거거든요. 여기는 굉장히 숲 구조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생물종 다양성이 낮을 수밖에 없죠. 해평습지는 천연기념물 흑두루미와 고니가 찾아오는 겨울철새의 낙원이었다. 그러나 2009년 공사를 시작한 이후 무려 44%가 감소했다. 철새들이 떠난 자리는 인간이 차지했다. 해평지구 대체습지 전체 면적의 3분의 2는 체육시설과 자전거 도로, 골프장 등 인간을 위한 시설로 조성되고 있다. 이용시설과 이 보전구역, 이 명확해서 수변 쪽과 이 모퉁이 구역, 수로 쪽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전구역이
교육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영시설과 수변구역에서 사이에는 완충구역 또는 이 완충이 생태보전구역으로 전이되는 전이구역으로서 토지 이용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 구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구역이 토지 이용구역으로 변해되어 있고 이런 완충구역이 없음으로 인해서 향후에 오히려 보전구역이 인간의 침범에 의해서 이용구역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9월 대형 태풍 산바가 한반도를 강타했다. 천내 습지는 강풍과 폭우를 어떻게 견뎠을까? 알을 품고 있었던 흰목 물대새 어미. 무사히 부화시켜 새끼를 얻었다. 그런데 물이 점점 불어나자 어미가 사라졌다. 조금 더 높은 지대로 올라가 새끼를 부르는 어미. 자연 변화에 그때그때 대처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개개비 어미는 폭우 속에서도 둥지를 떠나지 않는다. 온몸으로 비를 막아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수초는 곤충들의 생명줄이다. 놓치면 누군가의 먹이가 되고 마는 신세. 습지에선 작은 이파리 하나도 저마다 역할이 있다. 태풍이 지나간 습지. 바람의 결을 따라 누운 초목은 언뜻 황폐해 보인다. 그 속은 어떨까? 풀숲 사이사이 살아남은 생명들. 다시 삶을 시작한다. 폭우 속에서 고군분투하던 흰목 물대새 어미. 결국 새끼들을 지켜냈다. 어미가 온몸으로 비를 막아 알을 지키던 개개비 둥지엔 새 생명이 태어났다. 태풍이 지나간 후 불었던 물이 빠지고 쓰러졌던 식물이 서서히 일어서면서 습지는 옛 모습을 찾아갔다. 인공으로 조성된 공원과 습지들은 어떨까? 천내 습지 인근 장동리 수변공원.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떠내려왔다. 수변공원은 폐허로 변했다. 새로 식재한 나무들은 가지가 부러지거나 뽑힌 채 방치돼 있다. 인간을 위한 친수시설로 조성됐지만 사람들의 발길은 보이지 않는다. 인간도 자연도 달라진 강 앞에서 길을 잃었다. 태풍은 인공습지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준설토를 과도하게 돋워 식물이 말라 죽어가던 낙동강변. 결국 강 둔치는 태풍 당시 폭우를 견디지 못해 주저앉고 말았다.
원래 있던 그 둔치에다가 준설토로 땅을 걷어놨습니다. 걷어놓으니까 땅이 이제 안착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비가 많이 오고 약한 쪽으로 물길이 생겨서 이쪽으로 확 쏠려버린 거거든요. 합천 창녕보 아래 조성한 생태공원. 폭우로 범람한 강바닥의 뻘이 공원을 뒤덮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조성한 공원이지만 한 번의 태풍을 견디지 못했다. 둔치 한켠엔 마치 화산의 분화구 같은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 준설로 유속이 빨라지면서 강물이 강변 둔치를 쓸어가는 침식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침식 현상은 본류와 지류가 만나는 지점에서 더욱 극심했다. 옛날에는 이거 안 했을 때는 안 무너졌거든요. 저 중간에 가보면 꺼졌어요. 낙동강 본류와 지류인 감천이 만나는 이곳은 공사 이후 매해 역행 침식이 일어나고 있다. 역행 침식은 준설로 본류의 강바닥이 낮아지고 유속이 빨라지면서 지류를 침식해가는 현상. 이곳에선 하상 보호공까지 쌓으며 대처했지만 자연의 힘을 거스를 수 없었다. 본류를 준설을 하다 보니까 한 3, 4m가 이렇게 수위가 낮아지면 계속 침식이 일어나면서 이 강 바닥에 있던 모래들이 다 쓸려가는 거죠. 1차적으로 쓸려가고 그 아래에 있던 또 이제 진흙층도 드러나서 그것도 이제 쓸려나가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지형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합수부에서 벌어졌습니다. 인간의 손에 의해 변화한 강은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서서히 역습하고 있다. 남한강 이포보. 일본의 습지 전문가와 환경단체 회원 10여 명이 이곳을 찾았다. 요 건물 똑같은 장소. 얘가 어떻게 이런 게 이렇게 없어져서 지금 左の上からこう自然こうやって開発されることによっていろいろな細かい小さな環境ねいろいろな違いのある環境っていうのがどんどんなくなって全部均一な環境になってしまう。でこのような姿はですね 이들은 강을 막고 습지를 없애는 우리나라의 강 개발 방식이 일본과 비슷하다고 주장한다. 日本でも同じような工事がずっとされてきました。ただし、それがあまりにも自然破壊と人口化が進みすぎたので、その反省として環境の保全ということが加わりました。環境省は今日、ニホンカワウソを含む8種類の野生生物を絶滅種に指定しました。こちらは昭和54年に高知県須崎市で最後に撮影されたニホンカワウソの映像です。 일본인들은 수달의 멸종이 강 환경의 변화와 관련이 깊다고 생각한다. 일본 스사키시에 위치한 수달 기념공원. 일본 수달은 1979년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촬영된 이후 한 번도 공식적으로 관찰되지 않았다. 당시 일본에선 강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었다. 今では川とそれから山とがあのようにコンクリートでこう分断されてしまってます。だから川で生きている生き物たちは上の方にはこう上がっていけなくなっちゃうんですね。昔の写真を見ると川からこうではなくてこう緩やかだったので、ここを通って山と
川とかつながって両方を利用できる生き物が生きていけたんですけども、今ではなかなかそういうことが難しく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 강의 제방을 쌓고 수심을 높이는 것은 수달의 생태 통로를 막는 것과 같았다. 결국 일본 수달은 달라진 강에서 쫓겨나 박제의 신세로 남았다. 일본 구아나시에 위치한 나가라강. 일급 하천으로 한때 일본에서 가장 깨끗한 수질을 자랑했던 강이다. 그러나 이 강에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습지가 사라지고 있다. 강 가운데 일부 습지가 남아있지만 습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この辺から岸までびっしり吉原だったんです。ずーっとね。で、水を溜めてから堰を作って水を溜めてから水位がちょっと上がって一定したのでどんどん枯れてって、今残ってるのはこれは昔のやつです。 일본 정부에서는 사라진 습지 옆에 대체 습지를 조성했지만 이곳의 식물들 역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쪽은 국토 정책이 만들어서 있더라고요. 15헥타르에 이르던 거대한 습지는 현재 0.7헥타르, 4.5%만 남아있다. 나가라강의 습지가 사라진 것은 지난 1995년 이 강 하구에 댐이 완공되면서부터다. 댐의 높이는 8.2m. 이들은 댐이라 부르지만 우리나라의 보의 높이와 비슷하다. 물이 정체된 이후 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먼저 하구댐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하천과의 합류부에서 강바닥에 흙을 채취했다. 흙의 산화 상태를 통해서 물속에 산소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는 조사다. これも普通です。酸素がある状態、酸化の状態ですね。生物が生きる。十分。6個。 모래속에선 소량의 조개도 발견됐다. そんなにたくさんは残ってない。 여기는 옛날하고 똑같이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아침에 今日は今の段階では少ないと思いますけども、非常にたくさんヤマトシジミが存在する場所ですね。ここはですね、5キロ。 이번엔 하구 뚝 가까이 접근했다. 5キロで、そこに揖斐川との境が空いてます。 같은 방식으로 강바닥을 긁어내자 마치 하수도 슬러지와도 같은 침전물이 나왔다. ああ、そうだそうだ。マイナスですね。先生、今の状態だとどういう状態ですか？これはですね、酸素を奪われる、還元と言いまして、物質から酸素を奪ってしまうんですね。そういう状態です。どんな石油の生態系がもう生き物生きられません。ほとんど。匂い嗅いでみて。 침전물에선 악취가 진동했다. 고인물과 흐르는 물의 차이가 빚어낸 결과다. これ酸素を必要とする生き物はここでは生きられません。酸素以外からエネルギーを取るバクテリアしか生存できないですね。でこれがですね、当初も火口石を閉じてから1年目でヘドロは溜まっております。
나가라강에서 60년째 고기를 잡고 있는 오와시 요이치 씨. 그는 강의 변화를 누구보다 생생하게 느끼고 있다. 箱釣りできてからは余計あかんようになる。本当にもう漁師で生活できん。 하구댐이 생기기 이전엔 성어기가 되면 하루에 1000마리씩 고기를 잡았다. 하지만 지금은 150마리 안팎이 전부. 한때 인근의 어부가 800명에 이르렀지만 현재는 20여 명만이 남아있다. 川が流れて川や。まあ今湖水と一緒や。流れへん。星と上流からババチ汚いものが流れてきて全部溜まって川底に魚生息できん。 지난 여름 우리나라에선 유래를 찾기 힘든 녹조가 발생했다.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댐이 온통 초록빛으로 피어났다. 팔당호 상류 지점. 어부가 쳐놓은 그물에 고기 대신 낯선 생물체가 가득 붙어있다. 큰빛 이끼벌레. 주로 물이 정체된 지역에서 활발하게 증식하는 태형동물이다. 들어올릴 수가 없으니까 거의 뭐 조업을 그래 다 안 하고 있죠. 또 지금 뭐 배들이 지금 거의 서 있는 배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태형동물이 민물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은 극심한 녹조 현상으로 먹이인 식물성 플랑크톤이 풍부해졌기 때문이다. 최초 발생 한 달 만에 녹조는 우리나라 주요 강에서 모두 나타났다. 사상 최초로 낙동강 상류까지 녹조가 발생했다. 낙동강에선 어류도 폐사했다. 녹조를 나는 것도 어느 정도인데 이렇게 심하게 일어나지 않았거든. 내 35년 거기서 이런 경우 없었지. 제작진은 녹조가 발생한 낙동강 낙동대교와 고령교 인근의 물을 채취했다. 그리고 연구기관에 의뢰해 성분을 분석했다. 그 결과 남색 덩이마리, 즉 마이크로시스티스가 우점종인 남조류로 밝혀졌다. 마이크로시스티스는 그 간 독소를 만든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간 독소가 이제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기존에 있는 정수 처리 시설로는 잘 제거가 안 되는 그런 좀 귀찮은 그런 독성 물질을 생산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독성 물질은 정수되지 않은 물을 마시거나 이 물질에 노출된 어류를 먹었을 때 체내 축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간에게도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학계에선 이와 관련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연구가 있어 왔다. 설령 여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물고기가 죽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죽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체내에 축적이 돼가지고 다른 먹이사슬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강은 이런 오염원을 어떻게 예방하고 처리해 왔을까? 버드나무와 수초가 무성한 자연습지 천내. 지상에 있는 것하고는 다르게 나무 뿌리 하나에도 역할과 기능이 있다. 물가의 버드나무가 단순히 그 물가를 푸르르게 하는 그 정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흙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그 서식처를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물가에 사는 여러 가지 생물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주기 때문에요. 이런 습지에 있어서 버드나무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설득할 명분들을 계속 찾는 거예요. 지렁이는 흙을 먹어 그 속에 유기물을 정화하고 배설물인 분변토는 식물에게 유용한 영양소를 공급한다. 냇가의 모래땅에서 자라는 달뿌리 풀은 잎보다 뿌리가 더 무성하다. 뿌리를 지상으로 노출해 자라면서 줄기 마디마다 실뿌리를 내린다. 네, 달뿌리 풀은 되게 영양성장으로도 많이 자라는데 영양성장을 하는 이런 뿌리들은 상당히 길게 자라고 튼튼하게 자라지만 이제 여과 기능을 하는 실뿌리들은 이렇게 스펀지처럼 촘촘히 자라고 있기 때문에 모래나 자갈층에 의해서 여과된 영양물질들을 이 친구들이 분해를 해주는 그런 특성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습지 곳곳에서 자라는 수초는 뿌리로 오염물질을 흡착하고 잎을 통해 물속에 산소를 공급해 오염물질을 정화한다. 수초에 붙어 사는 생물들 또한 물속 플랑크톤을 먹어 분해시킨다. 자연 습지가 가진 천연 정화 시스템이다. 수초의 수질 정화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낙동강 녹조 현상의 원인인 마이크로시스티스를 주입한 물에 수초를 식재해 그 정화 효과를 알아보기로 했다. 본 실험은 저희가 습지의 식물 중에서 침수 식물인 붕어 마름이 조류의 성장에 어떤 억제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연구팀은 같은 크기의 6개의 수조에 녹조의 원인이 되는 남조류와 강의 주요 오염원인 암모니아, 질소, 인을 넣고 각기 다른 양의 수초를 식재했다. 그리고 9일 동안 정기적으로 수질을 분석했다. 시료를 떨어뜨렸을 때 색깔이 진하게 나타날수록 오염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험 결과 수초를 식재한 수조에서는 정화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암모니아는 90%, 질산은 100%에 이르는 정화 효과를 보였고 인산도 60% 이상 감소했다. 남조류는 붕어 마름을 식재한 수조에서 성장률이 41% 이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습지에서는 다양한 메커니즘으로 다양한 기작으로 이렇게 오염물질이 제거가 됩니다. 침전, 여과, 그리고 또 수생식물에 의한 흡착, 또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동시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그 자연의 정화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본 오사카시를 관통하는 요도강. 최근 일본에서는 이 강을 개발 이전의 옛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강을 되살리는 일은 정부와 민간단체가 함께 주도하고 있다. 일본 국가교통성에서 28년간 공무원으로 일했던 미야모코 히로시오 씨. 요도강 개발 업무를 맡았던 책임자였다. 그는 얼마 전 공무원 생활을 청산했다. それはね、もう初めはね、まるっきりね、この真ん中を掘って、その土を前ポッと置いて、で平たくして、で逆に言うとさっきみたいにグラウンドとかゴルフ場だとか公園にするというのが元々の計画だったんです。で私たちの若い時はそれをまっしぐらにやってたわけ。実際生態系がどういうふうに病んでるかというところを教えてもらって、そうしたら我々の今までやってきたことやっぱりこれ違うわと間違ってたわということで先生方に指導を受けながら修正してきたというのが今までの現状です。 요도강 개발이 시작된 것은 1970년대.
저수량을 높이기 위해서 강폭을 넓히고 강 바닥을 준설했다. 네, 일단 사진 그리고 준설한 흙을 둔치에 쌓아서 친수 시설을 만들었다. 砂が流れて、でそれがこうなって、これが1971年、その時はまだ水がこの湾道に水があったんですね。でこれがその後です。ここです。あそこですか。これがもう水がなくなってるんですね。これの過小低下で。 굽이치던 강이 직강화되면서 수변 습지는 사라졌고 강의 생태계 또한 파괴됐다. 일본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강을 자연하천 상태로 되돌리는 공사를 하고 있다. 흙을 돋워 체육시설로 조성했던 둔치를 다시 깎아내 강물이 들어오게 하고 갈대가 무성하던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작업이다. 일부 구간에선 군데군데 물이 고이고 수초가 자라는 하천의 옛 모습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다. ここはその元の地盤の高さがこのぐらいになって、そこから5メーター切り下げて、それで、本線の水位が上がった時に水が入るようにして、で本線の水位が下がったら水が出ていくと、そういう形にしてこの吉を回復さす、吉原を回復さすことを第一の目的にします。 일본에서 하천 환경 정비가 시작된 것은 지난 1997년 하천법의 환경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면서부터다. 그러나 자연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時間、要するにコストの問題で、ここからあとどれだけ、切り下げが進むかどうかいうのは分かりません。もうとにかく1ヘクタール掘削するのにおそらく数千万円かかると思いますので、この先はどうなるか今のところ分かりません。やはり一度そういって亡くなったり衰退してしまった自然を再び元に戻すというのはもうなかなか、大変なことです。少々の努力ではやはりなかなか戻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 금강 천내 습지는 애초에 4대강 공사 구간에 포함돼 있었지만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개발해서 제외될 수 있었다. 공무원이자 시민단체 회원인 최병조 씨. 그는 오랫동안 금강 일대의 자연을 답사해 기록하고 보호해온 금강 지킴이다. 하천을 순찰을 돌면서 맨 처음에 하천의 이제 오염행위를 좀 막고 싶었는데요. 하천을 돌다 보니까 하천이 너무 아름답고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물들을 누군가가 기록을 해놓으면 이것들이 좀 자료가 되고 많은 사람한테 좀 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작성한 생태 지도는 천내 습지가 가진 생태적 중요성을 부각해 이곳을 보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자연습지 천내에 사람들이 찾아왔다. 굽이굽이 계곡을 흐르고 길목마다 생명을 안아 흘러온 강물의 쉼터다. 이거는 참종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모래하고 자갈이 섞여 있는 지역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잡으신 지역을 보시면 모래가 있는 데서 했을 거고요. 사람이 지켜낸 자연 습지엔 강과 사람을 모두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생명의 동반자들이 살아가고 있다. 여기도 만약 개발이 됐다면 계속 개발된 곳은 그곳만이 아니라 계속 확장이 되잖아요. 한 곳만 조금만 개발하면 좋은데 그곳을 개발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자연들이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하게도 여기를 이렇게 지켜내 주셨고 그다음에 이곳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와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의 아이들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강은 그 모습을 지켜줄 때 사람 가까이로 다가온다. 강과 인간을 잇는 완충지대, 수변 습지가 사라지고 있는 지금. 강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그 인간이 이용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많이 간섭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보존하고 싶어도 보존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합니다. 지금은 개발을 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것을 보존해야겠다는 생각들로 다 돌아섰을 때 보존해야 될 곳이 남아있지 않다면 그때 가서 너무 떼어주는 후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좀 해봅니다.